안녕하세요. 비트도머니 한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꼭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빚을 현실적으로 빨리 갚는 영상입니다. 제가 빚을 15억 떠안기 전에는 세상에 빚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전혀 몰랐어요. 일단 빚이 엄청 많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 페인처럼 살고요. 파산, 회생, 빚 갚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검색해 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불과 몇 년 전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하다 빚을 많이 떠안고 사채를 8억까지 쓸 때 정말 답답해 검색을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빚을 갖고 있는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그냥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빚 많으신 분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오죽 답답하면 이런 영상은 찾아보고 있겠어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영상이나 볼 땐가 싶을 거고요. 당장 내일 상환할 이자 및 카드값이 없어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만 보고 실행해도 그 불안한 마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빚 갚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실행해보고 있는 몇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볼 때만이라도 빚 걱정은 있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하시고 몇 분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돈을 빌리는 걸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럼 잠시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출이 여러분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을 뚫고 저 지하 100층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여러분은 돈을 더 이상 빌리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이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게다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빚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관점 그리고 빚에 대한 태도를 이전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인생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맛보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빚을 막기 위해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돈을 빌리면 빚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을 진짜 빌려야 하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빌리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당장 개선이 되나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안 쓰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사고 싶은 옷, 신발, 물건이 있어도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내가 못 사는 물건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카드 사용량이 확실히 줄어들고 나중엔 카드 자르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지출을 꾸준히 추적하고 기록하고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 비법은 성공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돈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요. 이 돈들이 그들에게 이익 창출을 해주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동만 걸면 가치가 바로 하락하는 슈퍼카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소비하는 돈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다방 커피, TV, 게임,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내고 계시나요? 빚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출을 기록한 작은 노트를 사거나 가계부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참고로 전 위플 가계부를 다운받아서 사용 중인데요. 단지 한눈에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편해서 사용 중입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계부에 주택담보대출, 식비, 교통비, 생필품, 자녀 교육비 등 모두 넣어야 하고요. 매달 상환하는 이자와 원금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요. 소비 후 바로 가계부 어플에 입력하는 습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을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얼마를 벌어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추가 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전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그 자금으로 빚을 갚고 있는데요.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추가 자금이 생겼어요. 매달 80만 원을 절약해 빚을 1년만 갚아도 약 1000만 원짜리 대출 하나는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적인 소비를 위한 예산 계획표를 만들고 반드시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빚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 이하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여행을 가거나 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요. 물론 사고 싶은 가전제품이나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합니다. 매주 또는 매달 지출을 추적하고 분석한 후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산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꾸준히 기록하고 문서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문서로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목표를 적기 전에 우선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빨리 다 갚을 거야. 이런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빚 1,000만 원을 다 갚을 거야. 이렇게 적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그 목표에 걸맞는 무언가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하는 방법이고요. 가끔 매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힘들어도 목표가 뚜렷하니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작은 목표를 잡고 하나하나씩 이루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탄력이 붙어 다음 목표도 쉽게 이룰 수 있어요.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이 이 영상의 주제이지만 비상금을 쌓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 작년에는 버는 돈을 정말 밖에서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것 빼고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빚만 갚았는데요. 이렇게 갚으니 빠르게 빚이 없어져서 좋긴 좋았는데 공단돈이 부족해 아버지가 아플 때나 쿠팡에서 팔 물건을 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국 빚을 갚는 도중에 또 대출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만든 법칙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40대, 50대, 20 법칙인데요. 여기서 40은 꼭 필요한 지출이고요. 50은 빚 상환, 20은 저축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버는 돈의 20%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잘 안 쓰는 통장에 모아두세요. 그럼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요. 다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빚을 지는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빚을 갚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재정적 목표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법칙 내에서 지출 비용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는 각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해본 결과 버는 돈의 50% 이상 지출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투자 비용은 왜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투자를 예산에 넣는 거는 투기라 생각해 넣지 않았어요. 네 번째, 가장 현실적인 빚 상환 전략 소개해 드릴게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눈덩이 현금으로 막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요. 이 전략은 가장 작은 부채를 먼저 해결한 후 그 상환했던 돈을 다음 부채에 굴리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빚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번 빚이 1200만 원, 2번 빚이 2400만 원, 3번 빚이 3,600만 원. 먼저 이 세 가지 빚을 이해를 돕기 위해 원금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갚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 후 1번 빚은 상환이 되고 2번 빚은 잔금이 1200, 3번 빚은 2400입니다. 이후 1번 빚을 갚던 돈 100만 원을 2번에 굴리면 2번 빚은 6개월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3번 빚 1800 남게 되잖아요. 그럼 1번 빚, 2번 빚 빚을 갚던 돈 200만 원을 3번 빚에 굴리면 3번 빚 또한 6개월 안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대안 방법으로 가장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먼저 집중해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집중해야 할 빚은 각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껴서 빚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늘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 온라인 판매로 소득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업이라도 좋으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말고 뭐든 다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요. 빚 상환 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라는 말이고요. 여러분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빚을 더 빨리 갚고 싶다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더 추가해서 갚아 나가세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저축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빚을 갚는 것에 우선순위를 주세요. 여행은 빚 갚고 나중에 가도 늦지 않고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할 거예요. 여섯 번째, 신용카드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세요. 카드론이나 리볼빙, 신용대출은 각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빚을 빠르게 갚고 있어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 때만 가능하니 나중에 조건이 되면 꼭 이용해보세요. 신청이 된다면 여기서 세이브된 이자 비용으로 원금을 더 갚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고정지출 줄이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만큼 익숙한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사용하던 통신사나 보험회사를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랬는데요. 알아보니 각 통신사의 전화, TV와 인터넷 요금, 주어지는 혜택이 다 달랐고요. 특히 자동차 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많게는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리스트업 하고요. 그 다음 타 업체와 비교 견적 후 더 저렴한 곳으로 갈아타세요. 전 보험사와 통신사를 바꾸고 연 50만 원 정도 세이브했고 이 돈으로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리스트
리스트업하고 최대한 줄여보세요. 여덟 번째, 현재 당신 채무에 대해 가족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가족 예산을 만들어 보세요. 와이프 몰래 대출받아 코인, 주식하다가 다 날려서 밤잠을 못 이루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와이프 몰래 대출받아 감당하기 힘들어 걱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텐데요. 만약 아내가 아직 대출받은 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이때가 비밀을 말할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백지단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빚 갚는데 최소한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건 아이들이나 와이프한테 돈 벌어와서 빚 갚으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월 예산을 정하고 현재 재무 상태를 가족들에게 인지시키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은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예산 회의 때 아이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건 금융 지식입니다. 돈의 속성 저자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금융 문맹인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시세라며, 실제 생활에서는 문맹이나 컴맹보다 더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아이들은 올바른 금융 지식을 조기 교육시켜 미래의 빚 때문에 고통받고 살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소득도 늘고 빚도 다 갚았다면 이제 예산 계획표를 변경해도 좋습니다. 이제 60, 꼭 필요한 지출, 40, 저축으로 변경해보세요. 필요에 따라 저축 비율은 높이되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갓 빚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1년간은 더욱더 엄격하게 소비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변경된 예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치로 인해 다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예방해주고요. 예전 빚더미 생활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은 거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평생 빚이 없이 사는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물것은 빚이 제로가 될 때까지 사지 않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오로지 빚에서 벗어나는 큰 목표 하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과 이자 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빚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저도 빚 때문에 많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와이프와 아이에게까지 빚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니 이게 당장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위기의 기는 한자로 기회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